자, 안녕하십니까. 13주차인가요? 13주차,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서, 12월 13일의 비대면으로 기말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시간은 12월 공지가 나가겠지만 12월 13일 5교시, 5교시에 비대면으로 시험을 실시를 할게요. 기말고사. 패턴은 아마 중간고사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주의 시간까지 아스팔트 도로 포장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시멘트, 어떨 때는 아스팔트 이렇게 포장의 재료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계를 보게 되면 개설,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 포장의 종류, 콘크리트 포장의 설계법의 종류,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 요강 설계법, 그 다음에 아시토 1972년 설계법, 아시토 1986 설계법, 한국형 포장 설계법, 콘크리트 슬래브 철근 설계 이런 식으로 한번 강의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0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와 설계.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보조기층과 그 위에 설치하는 콘크리트 슬랩으로 구성되는 포장으로서 시멘트 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약칭한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강성 포장으로 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뭐다? 강성 포장이다. 자, 우리 저번 시간 같이 이제 가유성 포장과 강성 포장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시멘트 포장은 뭐다? 강성 포장이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가끔 가다가 이런 거를 질문하는 그런 게 나와요. 자, 강성 포장으로서 콘크리트 슬래브가 큰 힘 강도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슬래브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바닥판으로 보시면 돼요. 바닥판. 큰 슬래브 바닥판.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어때요? 콘크리트는 압축에 강하고 인장에 약하죠. 근데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철근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철근은 뭐예요? 힘에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물과 예를 들어서 2층과 3층을 막아주는 요 슬래브 같은 경우는 어떤 큰 힘 강도에 저항을 할 수가 있죠. 철근을 넣어줌으로써 그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거죠. 큰 힘 강도에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하부의 보조기층이나 노상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보조기층은 아스팔트 포장에 비하여 지지력이 작아도 된다. 그러나 온도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슬래브의 팽창이나 수축에 따른 균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뭐를 줘야 돼요? 줄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길도 여러분들 철길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용접이나 이렇게 시키지 않고 띄어서 이렇게 시공을 하죠. 띄고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그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게 늘어났다가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줄눈을 주지 않으면 만약에 이 철길이 늘어나게 될 경우, 더웠을 때 늘어나게 될 경우 이게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재료든지 줄눈 요거는 필수로 둬야 됩니다. 자, 이것이 콘크리트 포장의 약점으로 되어 있다. 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 안에 콘크리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철근이 들어있죠. 이 철근은 수축과 팽창을 하죠. 그리고 시멘트도 수축과 팽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줄눈을 잘 둬야 된다. 그래서 줄눈과 관련된 사항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눈 부분은 다월바나 타이바와 같은 철근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줄눈 근처에 있는 철근 보강 바는보다 다월바나 타이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뭐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이 저런 게 있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포장은 적절히 준비된 보조기층 위에 직접 시공을 한다. 그러나 오래된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되어 지지력이 부족한 것은 역청 포장으로서의 기층, 즉 화이트 베이스로도 이용된다. 이에 대해서 역청 혼합물의 기층을 블랙 베이스라고 한다. 뭐 베이스라는 것은 뭐 기초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콘크리트 포장의 구조를 좀 볼게요. 자, 콘크리트 포장은 그림 8.2와 같이 콘크리트 슬래브 보조기층, 콘크리트 슬래브 보조기층 노상으로 이루어지며 자, 노상은 노체와 노상이 있다 그랬죠. 노체는 뭐예요? 도로의 몸체. 예, 노상은 도로가 다니는 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상은 포장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노상은 포장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흙의 부분으로 포장 아래 약 몇 미터? 1미터의 흙을 말한대요. 그게 뭐다? 노상이다. 노상이 당연히 높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포장층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노상의 높이에 따라서 그런 게 정해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노상의 지지력은 어떤 거? 평판제화 시험이나 평판제화 시험에 대해서는 몇 번씩이나 설명을 드렸어요. 평판제화 시험이나 CBR 시험에 대해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죠. 노상의 지지력은 평판제화 시험이나 CBR 시험에 의하여 판정하며 노상토의 설계 CBR이 얼마? 2 이하인 경우에는 지지력 증가를 위해 연약 지반 처리를 해야 한다. 지하 수위는 노면 아래 60cm 이내로 상승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보조기층 볼게요. 보조기층의 기능 보겠습니다.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슬래브를 지지하며 균열부에서의 펌핑 현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층으로 균등하고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며 내구성이 풍부한 재료를 다져서 만들어야 한다. 펌핑을 방지하기 위해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처리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펌핑 현상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균열 틈으로 새어 들어간 물이 노상토의 세립토와 섞여서 중차량 통과 시에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균열 하부에 공동으로 만들어져 지지력을 저하시킨다. 왜 우리가 이거죠? 그
흙탕물, 진흙탕물 같은 경우에 뭐예요? 어떤 진동을 받으면 물이 탁탁 튀어오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노상토에 세류도에 섞여서 중차량 통과 시 솟아오르는 현상으로 이거는 균열 하부에 공동을 만들어 뭐다? 지지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보조기층의 마무리 폭은, 보조기층의 마무리 폭은 그림 10. 요거 이건가 맞나? 맞네요. 그림 10.1과 같이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쪽으로 각 얼마? 50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50에서 100m 정도 넓게 하며 그 이유는 첫 번째 포장 담부, 측면 거푸집, 슬립폼 페이버를 견고히 지지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팽창성 흙의 사용이나 동상 현상에 의해 포장 담부에 발생하는 불균형 팽창을 방지할 때,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기럽게 포장에 대한 보조기층으로서의 역할을 유할 때, 콘크리트 슬래브는 어떻게 양쪽을 각각 50에서 100cm 정도 넓힌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조기층의 재료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쪽이 여러분들 다 토질력학하고 또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뭐 입경은 어떻고 수정 시비는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볼게요. 보조기층에는 입도 조정 쇠석, 입도 조정 슬래브 다 용어 이해 가시죠? 입도 조정 쇠석, 입도 조정 슬래브, 시멘트 안정 처리 재료, 석회 안정 처리 재료 및 역청 안정 관리 재료 등을 사용한다. 보조기층 두께가 30cm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부 보조기층과 하부 보조기층으로 나누어 하부 보조기층에는 현장에서 구득하기 용이한 입상 재료를 사용한대요. 현장에서 구하기 쉬운 그러한 입상 재료를 사용한다. 하부에는 아무래도 기초가 되니까는 주변에 있는 흙들을 많이 갖다가 까는 게 훨씬 경제적인 그런 공사가 되겠죠. 자, 보조기층에는 입도조정 쇠석이나 입도조정 슬래그 등의 입상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40mm 이하, 수정 CBR은 80 이상, 소송 지수는 4 이하가 되어야 한다. 시멘트 안정처리 첨가 재료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등을 사용하며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배웠죠? 자, 사용하며 6일 양생 1일 수치무의 일축 압축 강도가 20kg/cm 제곱이 되도록 배합을 해야 된대요. 석회 안정 처리 첨가 재료로는 소석회를 사용하여 9일 양생 뭐 이런 거는 뭐 있다. 그걸 쭉 한번 읽어 볼게요. 9일 양생 1일 수치무의 일축 압축 강도가 10kg/cm 제곱이 되도록 재료를 배합한다. 석회 안정 처리 보조기층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중간층을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청 안정 처리에 첨가 재료로 사용되는 역청대의 품질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에 중요한데요. 아스팔트 포장의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거죠. 자, 하부 보조기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입경 50mm 이하, 수정 CBR 20 이상, 소송지수 6 이하인 입상 재료를 사용한다. 하부 보조기층에 시멘트 안정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일축 압축 강도가 10, 석회 안정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일축 압축 강도가 5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일축 압축 강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토질역학 시간이나 아니면 토목시공학 때. 자, 아스팔트 중간층 볼게요. 아스팔트 중간층은 보조기층의 내구성 및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층 상부에
보조기층 상부에 설치하며 보조기층을 평탄히 마무리함으로써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를 균등하게 하는 역할도 같이 한대요. 자, 밀도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하여 중간층을 만들 경우 중간층의 두께는 4cm를 표준으로 한다. 중교통도로에서 보조기층의 입상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스팔트 중간층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10.2.4 콘크리트 슬래브. 자, 여러분들 슬래브의 개념을 알고 있죠? 콘크리트 슬래브는 직접 교통에 공용되어 콘크리트 슬래브는 직접 교통에 공용되어 그 하중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층으로 온도 변화나 건조 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하기도 한다. 줄눈. 콘크리트 슬래브는 보통 직선의 횡단 경사를 갖는 동일한 두께의 단면으로 설계하며 철망이나 철근으로 보강한다. 보강 철근의 역할은 균열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균열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 철망으로는 원형 철근이나 이형 철근을 사용하며 철근으로는 이형 철근을 사용한다. 거의 이제 이형 철근이 주가 되겠죠. 자, 드디어 이제 줄눈 나왔네요. 자, 줄눈은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콘크리트 슬래브의 수축 응력이나 팽창 응력을 경감하고 균열을 일정한 장소로 유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슬래브에는 줄눈을 설치한다. 영어로는 조인트예요. 줄눈을 설치한다. 영어로는 조인트입니다. 줄눈은 그 위치에 따라 횡방향 줄눈과 종방향 줄눈으로 구분하며 횡방향 줄눈은 기능에 따라 수축 줄눈, 팽창 줄눈, 시공 줄눈 등으로 구분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림 10.2를 보게 되면 자, 종방향 쪽으로 주는 거, 요게 종방향 줄눈이에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주는 출근을 팽창 줄눈, 그 다음에 요쪽 요 D월바하고 같이 연결되는 요거를 수축 줄눈, 그 다음에 슬립바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을 팽창 줄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쭉쭉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축 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수축을 할 때, 자, 수축 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수축할 때 불규칙한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이며, 다시 한번 수축 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수축할 때 불규칙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줄눈이며, 자, 팽창 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줄눈이다. 자, 그 다음에 시공 줄눈,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하고 계세요. 자, 시공 줄눈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일일 포설 종료 시에 설치하는 줄눈이다. 종방향 줄눈은 종방향 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줄눈이다. 자, 시공 줄눈이 뭐냐? 콘크리트 슬래브의 일일 포설 종료 시에 설치하는 줄눈을 시공 줄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종방향 줄눈, 뭐 종방향의 균열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 설치하는 줄눈, 뭐 이렇게 팽창 줄눈이 뭐고 수축 줄눈이 뭐고 종방향 줄눈이 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축 줄눈에는 다월바, 그 다음에 팽창 줄눈에는 슬립바를 설치하며 설치 목적은 줄눈부에서의 하중 전달을 원활히 하여 하중에 의한 슬래브의 처짐을 감소시켜 주고 승차감을 좋게 유지시켜 주는 데 있다. 다월바나 슬립바에는 원형 철근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표 10.1 줄눈의 간격과 구조 볼게요. 자, 횡방향 줄눈, 가로줄눈의 경우, 자, 줄눈의 간격과 구조를 보게 되면, 자, 줄눈은 크게 가로줄눈과 세로줄눈으로 나뉘네요. 자, 그래서 가로줄눈 같은 경우는 수축줄눈과 팽창줄눈, 그 다음에 시공줄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가로줄눈이 어떻게 표기가 된다? 팽창, 수축, 요쪽으로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쪽으로 요렇게. 자, 그래서 수축줄눈 같은 경우는 6에서 10m 간격이고 줄눈 구조는 맹줄눈, 그 다음에 보강철거는 뭐다? 다월바다, 수다 떤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팽창줄눈은 10월에서 5월 시공과 6월에서 9월 시공 이렇게 나뉘네요. 그쵸?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은 이렇게 줄눈 간격이 돼 있고 줄눈의 구조는 맞댄 줄눈으로 뭐다? 슬립바, 팽창줄눈은 슬립바. 자, 시공줄눈. 자, 아까 전에 시공줄눈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하루의 공사가 끝날 때 설치하는 줄눈을 우리가 시공줄눈이라고 한다. 자, 시공 종료 시마다 그래서 맞댄 줄눈 요거의 보강 철거는 뭐다? 다월바다. 그다음에 수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외워도 되겠네요. 수축 줄눈, 시공 줄눈, 수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종방형 줄눈, 세로 줄눈 같은 경우는 1차로마다 하는데 1차로마다 이렇게 주는데 맹줄눈과 맞댄 줄눈 두 가지의 줄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강 철거는 어떤 걸로 타이바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었어요.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종방향 줄눈에는 타이바를 설치하며 줄눈부에 발생한 균열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양쪽 슬래브를 견고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타이바에는 이형 철근을 사용한다. 줄눈의 간격과 구조는 표 10.1과 같으며 11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11장에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 콘크리트 포장의 종류. 콘크리트 포장의 종류에는 횡방향 줄눈과 보강 철근의 유무 및 형식에 따라 묵은 콘크리트 포장, 철근 콘크리트 포장, 그 다음에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 그 다음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포장, 그 다음에 롤러 다짐 콘크리트 포장 등이 있대요.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 포장은 뭐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콘크리트 포장체를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이제 철근을 이제 줄눈 요거에 중간에 이제 철근을 집어 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철근도 뭐예요? 끊임없이 그냥 계속 연결시켜서 철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묵은 콘크리트 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은 콘크리트 포장. 자, 묵은 콘크리트 포장은 철근 보강이 뭐다? 없는 포장. 묵은 콘크리트 포장은 어떤 포장? 철근 보강이 없는 포장. 일정한 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하여 균열의 발생 위치를 조절하고 줄눈부에 뭐다? 다월바를 설치하여 하중 전달을 돕기도 한다. 이 포장에서는 줄눈 이외에서는 균열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철근 보강이 없으므로 줄눈부 이외에서
발생한 균열이 과다하게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세한 균열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망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묵은 콘크리트 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와 보조기층 사이에 분리막을 설치하여 이는 두 층 사이에 마찰력을 줄임으로써 온도 변화와 건조 수축에 의한 슬래브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구속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포장은 일반 도로 구간, 그 다음에 지지력이 균일한 산악지역 등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는 뭐다? 일반 도로 구간이나 지지력이 균일한 산악지역 등에 많이 쓰인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3.2 철근 콘크리트 포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포장은 묵은 콘크리트 포장의 많은 줄눈으로 인한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줄눈의 개수를 감소시키며 줄눈 이외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어느 정도 허용하며 이러한 균열이 과대하게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방향 철근을 사용하는 포장이다. 이 포장은 줄눈의 수는 줄었으나 줄눈 부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단점이 뭐다? 줄눈 부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남아있대요. 자, 일반적으로 도로 구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어떤데? 절성토 경계부, 구조물 접속부, 중요한 데죠. 교대 배면 등의 부등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래서 줄눈의 개수를 감소시키며 줄눈 이외의 발생을 균열을 어느 정도 허용한 줄눈의 균열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러한 포장법이 뭐다? 철근 콘크리트 포장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사용된다? 중요 부위에 사용된다. 자,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 한번 볼게요.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은 슬래브의 횡방향 줄눈을 모두 생략한 것으로 이 때문에 생기는 슬래브의 횡방향 균열에 대해서는 상당량의 종방향 철근을 사용하여 균열의 폭을 좁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 포장은 가능한 온도 변화 및 건조 수축에 의한 슬래브의 움직임을 막아야 하므로 슬래브와 보조기층 사이에 분리막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포장은 균열이 없으므로 승차감이 좋고 포장 수명이 길기 때문에 고급도로나 중교통 도로에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은 횡방향의 줄눈을 생략함으로써 모든 균열은 뭐다? 이 종방향 철근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횡방향의 그 줄눈을 없애니까 뭐예요? 균열이 승차감이 좋고 포장 수명도 길기 때문에 고급도로나 중교통도로에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포장을 좀 볼게요. 자,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에 미리 프리스트레스를 주어서 슬래브에 생기는 인장 응력을 경감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슬래브의 두께를 늘리지 않고도 구조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횡방향 줄눈의 수가 상당히 생략되므로 자동차 주행 시에 승차감을 좋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미리 응력을 준 콘크리트죠. 그래서 공장 제품이에요. 그래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포장은 콘크리트 슬래브에 미리 프리스트레스를 주어서 슬래브에 생기는 인장 응력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슬랩의 두께를 늘리지 않고 여러분들 이 프리스트레스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보통 PC 강제를 포스트 텐션 방식 또는 프리텐션 방식으로 긴장함으로써 프리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자, 포스트 텐션이나 프리텐션 방식 여러분들 요거에 대한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차이점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서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으셔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번 1교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2교시는 시점사 콘크리트 포장 설계법의 종류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